지금 우리가 매일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밤새 켜두어도 꺼지지 않는 화려한 불빛,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여권. 우리는 이것들을 호흡처럼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당연한 풍요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세대 만에 절대 빈곤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기적 같은 문장 뒤에는 평생을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자신을 갈아 넣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직후인 1950년대, 그리고 절대 가난의 극치였던 1960년대에 태어나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꼰대라 부르며 지워버리려 하는 우리의 부모님, 5, 60년대생들의 거칠어진 손과 그 위대한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한 감각은 부드러운 요람이 아니라 지독한 배고픔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0달러에서 80달러 선. 아프리카의 가나나 케냐보다 가난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대에게는 매년 봄마다 찾아오던 잔인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쌀은 이미 바닥이 났고 올해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4월과 5월. 집집마다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연기를 피우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는 일상가풍이었습니다.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나오는 부드러운 속살을 지디겨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아이들은 소화가 되지 않아 며칠 동안 화장실에서 피똥을 싸며 울부짖었습니다. 배고픔을 잊으려 진흙을 물에 개어 먹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며 달렸습니다.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렇게 얻은 초콜릿 한 조각, 껌 한 개를 입에 넣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던 이들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유년 시절입니다. 한 집에 대여섯 명, 많게는 8, 9명의 형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상에 계란 후라이 하나가 올라오면 그건 온전히 일 나가는 아버지만의 몫이거나 집안을 일으켜야 할 장남의 몫이었습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간장에 마가린을 비빈 밥 한 숟가락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형제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던 양보와 결핍의 DNA는 이때부터 이들의 뼈에 새겨졌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이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춘이란 단어는 본래 낭만과 사랑을 뜻하지만 이 세대의 청춘은 생존과 외화라는 무거운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국가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었던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국경을 넘은 건 20대의 꽃다운 청년들과 누이들이었습니다. 독일로 떠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입니다. 독일 광산의 지하 1000m 아래는 섭씨 40도가 넘는 지옥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장 속에서 독일인들도 기겁하며 기피하던 그 좁은 틈새로 우리 청년들이 기어들어갔습니다. 탄가루가 눈과 코, 폐에 박혀 평생 기침을 조율해야 하는 삶을 얻었지만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면 고향의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 병원으로 간 간호사들은 또 어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그들이 처음 맡은 임무는 독일인들의 차가운 시신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피고름을 짜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번 돈을 그들은 단 1마르크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송금액이 대한민국 경제개발 계획의 종잣돈이 된 것입니다. 70년대 중반 또 다른 청년들은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의 살을 애는 듯한 볕 아래서 우리 삼촌과 아버지들은 작업복이 소금기로 하얗게 절여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모래바람이 눈을 찌르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려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동생들 학비가 끊긴다. 내 자식들이 굶는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청춘을 사막의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남은 누이들은 어땠나요? 구로공단과 청계천에 창문도 없는 비좁은 다락방 미싱 앞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공들은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타이밍이라는 각성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밤새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면 안티프라민 하나 바르고 다시 천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화려한 브랜드의 옷의 시초는 바로 그 시절 누이들의 지문이 닳아 없어진 거친 손끝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겨우 살려놓았더니 그들이 30대와 40대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 두 개가 연이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의 요구였습니다. 1987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직장인이 된 50년대생들은 넥타이를 메고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눈을 찌르고 경찰의 진압봉이 날라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독재의 사슬이 아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부모의 책임감이 그들을 화염병과 최루탄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세대 만에 모두 이뤄낸 기적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들만이 해낸 업적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97년 가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치라 불리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한창 직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며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5, 60년대생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회사가 곧 나 라는 신념으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충성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아침 책상이 사라졌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이라는 잔인한 단어가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 과장님 소리를 듣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침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빳빳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아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무료 급식소를 기웃거리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가던 단단한 가장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이들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에 고이 모셔둔 아기의 돌반지, 결혼할 때 주고받은 순금 반지, 심지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비녀까지 들고 나와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터진 위기를 국민이 피 같은 금을 내놓아 갚아준 금모으기 운동. 자신은 길거리로 나앉았을지언정 내 나라가 망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볼 수 없다던 참으로 미련하고도 눈물겨운 애국심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백발이 성성한 60대와 70대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키우고 자식을 먹여 살렸으니 이제는 대접받으며 편히 쉬어야 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5060 세대를 가리켜 대한민국 마지막 효도 세대이자 최초로 버림받는 세대, 즉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농경사회의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이들은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껏 모시고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개인주의가 당연해진 지금 정작 자신들이 늙었을 때 자식들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너희들 살기 팍팍한데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우린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잘 산다. 자식들이 미안해할까봐 늘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평생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 대학 등록금으로,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거인들이 노년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값과 약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쉬지 못합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 삐걱거리고 허리가 굽었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실로 향합니다. 지하철 택배 상자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공공근로로 도로변에 풀을 뽑습니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내 자식들의 어깨가 무거워질까봐 늙어서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 마지막 부모로서의 자존심 하나로 그들은 오늘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황혼의 일터로 나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들을 향해 라떼는 말이야만 외치는 꼰대라고 조롱하곤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려 한다며 눈총을 주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느려진 걸음걸이를 타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지하 1000m의 탄광 속에서 섭씨 50도의 중동 사막에서 그리고 먼지 가득한 공장의 미싱 앞과 추릇한 연기 속에서 자신들의 청춘과 생명을 갈아 넣으며 가난이라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치워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토록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치워준 돌방석 위에 앉아 그들의 느려진 걸음과 거친 말투를 비난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선진국을 일궈내고 이제는 쓸쓸히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생 어르신들. 당신들이 걸어온 그 지독하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 나라의 역사에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